오늘 수중 계수 수학의 중요 개념만 쏙 설명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는 그것인데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서는 이 단위에 대한, 단위가 무엇인지 아이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단위가 무엇인지 설명하라고 하면 그냥 센티미터, 미터 이런 것을 단위라고 생각해요. 물론 단위의 일종이죠. 근데 수학에서 이야기하는 단위, 이게 초등학교 과정에서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상적인 단위의 필요성은 있죠. 예. 근데 이제 수학에서의 단위는 그것과는 좀 다른 것이거든요. 예, 수학에서는 넘버, 수를 가지고 이 두 가지 주로 행위를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카운팅이에요. 카운팅. 이건 이제 우리가 셈이라고 하는 거죠. 이 계산도 다 셈이에요. 셈, 카운팅. 두 번째가 이제 메저링. 이거는 이제 측량이죠. 재는 행위를 우리가 메저링이라고 그래요. 근데 메저링하고 카운팅이 다르죠. 카운팅하고 메저링은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여기 주황색 사과가 하나 있고, 까만색 사과가 두 개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두 개, 요거는 하나라고 봤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인식하는 거는 개수예요. 그럼 사과가 몇 개 있죠? 이러면 세 개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요 사과하고 요 사과가 크기가 다른데 이것도 하나고 이것도 하나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떤 게 더 커? 예를 들면 이러면은 이 까만 사과 하나하고 이 주황 사과 하나하고 당연히 주황 사과 하나가 더 크다고 하죠. 그러면 또 물어봐요. 얘도 한 개고 얘도 1이고 얘도 1인데 어떤 게 더 커? 그러면 아이들이 헷갈려 한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추상이라는 개념이에요. 추라는 건 뽑을 추자예요. 뽑아내다라는 뜻이고 상이라는 건 모양이죠. 이미지. 우리가 이제 감각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상,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다 뽑아내가지고 공통인 특성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개수도 사실 추상적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색깔이나 크기나 이런 것들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다 뽑아서 없애가지고 공통의 관념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추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학은 굉장히 추상적인 거예요. 이것과 이것이 여러분이 개수를 얘기할 때는 전혀 크기, 이것이 조금 더 크다, 색깔, 모양 이런 것들, 이미지 있죠? 상, 이것이 갖고 있는 그것을 다 뽑아냈기 때문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개수의 문제, 셈의 문제죠. 개수를 센다라는 건. 근데 여기 끈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 A번 끈하고 B번 끈 중에서 어떤 게 더 큰가요? 또는 어떤 게 긴가요? 하면 당연히 B가 더 길다고 하겠죠. 근데 이거는 개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수는 하나하나죠. 예를 들면. 그런데 이거는 개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메저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측량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재는다라는 거예요. 뭐를? 길이를 재는 거예요. 길이가 이제 선이 갖고 있는 크기죠. 크기와 이제 양을 재는 건데 측량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기준인 단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위. 그래서 단위라는 거는 헛단자예요.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1, 하나. 위라는 거는 이제 위치, 자리매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크기를 매기는 거예요. 하나의 크기를 자리매김하는 거. 그래서 그것을 카운팅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량이라는 거는 하나가 더 들어가요. 단위를 정하고 그 하나의 기준을 정하고 그것을 카운트하는 거예요. 얘는 이런 거를 예를 들면 요거를 우리가 1이라고 단위라고 정해요. 그러면 이 길이는 2가 되는 거예요. 단위가 두 개 있기 때문에. 그럼 얘는 지금 이 단위가 몇 개 있으냐? 뭐 이런 식으로 얘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는 길이가 5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단위라는 거를 카운트하는 거예요. 단위가 몇 개 있는지를.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셈할 때는 단위라는 게 정해지지 않지만 측량한다. 크기와 양을 잰다. 이런 행위에서는 단위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단위의 개수를 세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측량이 조금 더 복잡하죠. 반드시 단위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단위는 수학에서의 단위라는 건 뭐냐? 학교 설명에서 보면은 예를 들면 어떤 신체를 이용해서 잰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불편함이 있다. 불편함.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뭐 손가락 길이가 다르고 발 사이즈가 다르고 뭐 이런 식으로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로 이제 통일시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단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안 맞는 말이에요. 수학에서는 절대적으로. 왜냐하면 수학의 단위는 다 임의의 단위예요.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데카르트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런 길이를 A라고 부르자. 이것이 이제 단위에 대한 설명이에요. A라고 부르면 이게 두 번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2A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 이랬을 때 이거를 A라고 부른 행위,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을 정한 거죠. 이걸 단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에 이름을 붙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데카르트는.
어떤 크기와 양에 대해서 단위를 정하고 그것에 이름을 붙이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런 표기법이 이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후로 데카르트 이후로 생기기 시작했고 이러면서 수학이 엄청 발전하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수학책을 보세요. 다 예를 들면 이게 x다. 그러면 여기도 x고 정사각형 넓이는 x제곱이다. 이 사람이 제가 지금 이거를 x라고 했던 그 행위가 지금 단위를 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를 단위를 정하면서 이것을 x제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수학에서 자유대예요. 상상하고 자유롭게 활용하고 쓰고 이런 것들. 근데 여기는 다 추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 때문에 단위를 통일시킨다. 이런 것들에서의 구체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고 수학에서의 단위는 다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고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예를 들면 옛날 사람이요. 뼘을 쟀어요. 예를 들면 뭐 큐빗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1큐빗. 그것에 큐빗이라는 고대 이제 단위가 있잖아요. 또는 뭐 인치가 있고 뭐 또 피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할 때 불편했느냐?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의 단위를 지금 정하고 있지만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디테일한 10분초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단위라는 게 엄청 정밀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과학적 의도에 의해 가지고 과학적 목적에 의해서 최근에나 나온 것이지 옛날 사람들이 단위를 썼을 때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편리함을 위해서 쓴 거예요. 이 불편함이 아니고 편리함. 그냥 그 사람들은 이게 편리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도 물고기 2마리를 뭐라고 합니까? 손이라고 하죠, 손. 그게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럼 물고기가 현실적으로 2마리가 다 같아요? 있을 수 없죠. 모든 같은 물고기 2마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손이라고 했을 때 이것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물고기 크기도. 근데 우리가 이런 거는 이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하다. 이런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한 손인데 한 손이 얼마예요? 근데 물고기 좀 작아요. 그럼 하나 더 껴주겠죠. 뭐 예를 들면 조그만 거.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이 통일의 단위 통일. 제국주의적, 그러니까 더 큰 나라가 어떤 여러 민족을 복속하고 지배할 때 당연히 이런 필요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자 유통 때문에. 그러니까 통일의 필요성은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의적이기 때문에 불편함이라는 거는 이 제국주의에서 늘 나오는 것이에요. 진시황이 단위를 통일하고, 나폴레옹이 단위를 통일하고, 그런 목적은 통치 수단에서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수학적 필요성은 전혀 없어요. 수학에서의 단위는 통일의 필요성, 그러니까 서로 안 맞기 때문에 불편함,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냥 임의 단위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럼 아이들이 미터, 센티미터, 이런 것들을 이것만 단위라고 생각하느냐?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점점 미궁으로 빠지는 거예요. 미궁으로. 길이의 단위, 넓이의 단위. 그거 중고등학교 올라가 보세요. 거의 쓰지 않아요. 원래 수학에서는 구체성을 다 빼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헷갈리는 거는 여기 한번 봅시다. 요만한 길이를 1이라고 하고 요만한 길이를 1이. 그러면 가로가 1. 그러면 가로가 4가 되겠죠? 세로는 1이에요. 그러면 넓이는 얼마냐? 4예요. 넓이가. 그럼 가로는 얼마냐? 가로. 4. 세로 얼마냐? 1. 아이들 헷갈려요. 넓이도 4고 가로도 4예요? 어떻게 가로가 4인데 넓이가 4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기 단위가 없으면 헷갈려 한다고요. 무슨 말이지? 이게 넓이도 4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사실은. 왜? 우리가 넓이가 4라는 그 개념, 단위가 있고 없고를 떠나가서 여기가 제곱 센티미터가 있고 없고 센티미터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넓이 4라는 개념은 가로, 길이에 대한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차원 자체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넓이 4라는 거는 가로, 세로의 길이가 1인 이 정사각형을 우리가 단위 면적이라고 그래요. 유닛 스퀘어라고 하는데 단위 면적이에요. 먼저 번역한 거죠. 유닛 스퀘어. 이제 스퀘어라는 건 정사각형을 얘기하는 거. 요것이 그러면 재는 거, 그 면적의 크기라는 거는, 그죠? 넓이라는 거는 재는 행위예요. 그래서 요거를 재는 거예요. 요거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넓이 4라는 거예요. 넓이 1이 길이 1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른 개념이에요. 넓이 1, 그 다음에 요건 길이 1. 그래서 길이와 길이의 곱으로 마치 새로운 넓이라는 개념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죠. 근데 요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늘상 요거를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아이들이 이게 넓이와 가로의 개념은 이런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원래가 차원이라는 개념이. 그리고 넓이를 어떻게 재는가, 길이를 어떻게 재는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미터법 체계는
모든 길이를 가지고 넓이 단위를 재고, 넓이를 가지고 부피 단위를 재고, 부피를 가지고 이제 무게를 재고,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기초는 어떤 크기의 기초는 이제 선이에요, 선. 선이 움직이면 면이 되고, 면이 움직이면 부피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단위가 쓰여 있든 말든 상관없이 넓이와 길이라는 그 개념은 추상적으로 다른 차원의 것이다. 그거를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 아이들에게 가로 곱하기 세로, 이것이 어떻게 넓이를 재는 기준이 될 수 있지? 이렇게 물어보면 요 유니스퀘어, 단위 면적에 대한 개념도 별로 갖고 있질 않아요. 오늘은 그래서 단위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 이게 학교에서 너무 단위를 일상생활의 구체적인 걸 가지고 이 단위라고 자꾸 설명하고, 단위의 통일성을 가지고 단위의 필요성을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수학에서의 단위의 필요성은 아주 자유로운 거예요. 임의의 단위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길이를 A라고 부르면 다른 거는 2A가 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셈하고 이 카운팅하고 이제 이 측량, 메저링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여기서는 단위만 정하면 되고, 이 단위를 이제 셈하는 것이, 카운트하는 것이. 그러니까 둘 사이에는 깊은 연관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수학에서 A 더하기 A라는 거를 2A라고 하는 거라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A라는 거를 우리가 단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A가 두 번 있으니까 그거를 2A라고 한다. 10 더하기 10이라는 것도 10 더하기 10이 이제 20이 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단위예요, 단위. 단위를 두 번 더하니까 20이 되고, 2달러 더하기 3달러. 이거를 이제 5달러라고 하는 것도 이것이 어떤 크기에 대한, 돈의 가치, 크기에 대한 단위이기 때문에 같은 종류끼리는, 같은 단위죠. 같은 단위끼리는 셈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단위, 뭐, 넓이 2하고, 길이 2하고, 이게 더할 수 있느냐? 전혀 없어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2달러하고 30원을 더할 수 있느냐? 없는 것처럼 전혀 다른 차원의 단위끼리는 서로 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는 정해지면, 그 하나가 정해졌다는 건 같은 종류예요. 그 하나가 똑같은 길이, 똑같은 크기잖아요. 똑같은 크기를 우리가 카운트할 수 있다는 것이지, 서로 다른 단위, 서로 다른 차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카운트할 수 없다. 이건 일상적인 거죠. 그래서 단위라는 거는 꼭 센티미터, 미터가 아니고, 우리가 부르는 우리나라 말은 단위가 엄청 발달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한 켤레, 두 켤레, 세 켤레, 접시, 뭐 한 접시, 두 접시, 세 접시, 병, 이런 식으로 두 병, 세 병, 두 병 더하기 세 병은 다섯 병,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몇 그루, 몇 포기, 다 이게 단위예요. 약간 이제 단위를 오해해가지고 미터, 센티미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게 수학에서 오히려 아이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요. 추상적인 단위에 대해서. 사회가 더 커지면 물건의 유통이라든지 모든 것이 단위가 달라지면 혼란이 조금 있을 수 있다.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단위는 작은 마을에서 어떤 단위를 썼다. 자기 이름으로, 모국어로,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다른 마을하고 유통되고 거래하기 시작할 때는 서로 다른 단위가 되면 단위를 통일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2달러 더하기 5,000원. 이게 서로 다른 단위여가지고 이게 맞출 수가 없어요. 그쵸? 막 셈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위가 다르면 셈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 5,000원을 달러로 바꾸겠죠. 예를 들면 5달러다. 그러면 이거는 7달러라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가 통일되지 않으면 불편한 거는 거래할 때, 서로 다른 단위를 쓸 때 통일시켜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것이지, 단위 자체가 불편함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위는 원래 편리함 때문에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이제 한 뼘이든 뭐 인치든 피트든 큐빗이든 그걸 사용했던 그 사회에서는 그런 거 사용 때문에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어요. 서로 다른 신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르다, 이런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